네, 안녕하십니까. 4단원 물질의 구성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4단원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내용 자체도 깊이도 좀 깊고 원소 기호부터 해서 외우거나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지고 통합과학과의 연계성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업을 하고 있는 물질의 구성 파트를 조금 더 복습을 체계적으로 하고 반복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무리가 없도록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약 2년 뒤에 있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통합과학이 이제 필수로 여러분들은 해야 된다, 그죠? 고등학교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맞이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자꾸 쪽지 시험을 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선생님 얘기했죠. 영어로 치면 이건 단어입니다. 단어. 이 단어를 모르면 영어 공부 못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4단원에 나오는 원소기호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하고 수업을 듣게 되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서 원소기호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전자배치에 대한 특성들 그걸 가지고 주기율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이온이 그렇다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 원리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원소와 원자에 대한 정의다, 그죠? 특히 문제를 풀거나 다양한 어떤 글귀들을 볼 때 어떤 문장에서는 원소라고 쓰고 또 어떤 문장에서는 원자라고 쓴다, 그죠? 사실 같아 보이는데 이 정확하게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소는 그 물질에 대한 성질,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 원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장 속에서 이 원소라는 단어를 어떻게 녹여내냐면 어떠한 물질을 이루는 종류, 그 물질을 이루는 종류를 말하고 싶을 때는 원소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반대로 어떠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의 개수 몇 개를 말하고 싶을 때는 원자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개념을 보면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선생님 입자가 뭐랬죠? 좀 편한 말로 우리 알갱이라고 얘기했어요. 알갱이. 알갱이는 동그랗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형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릴 수 있다라는 건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원자라는 개념을 보면, 정의를 보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알갱이를 원자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입자의 개수를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반대로 원소의 경우에는 우리 물, 화학식 배웠잖아, 그죠? 물의 화학식은 뭐지? 그쵸? H2O다, 그죠? 여기 안에 이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 얘를 더 쪼갤 수가 있잖아, 그죠? 얘를 쪼개게 되면 H 그리고 O 라는 두 가지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물이라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성분을 얘기할 때는 원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소 그리고 산소라는 두 가지의 원소가 있다. 두 가지잖아, 가지. 두 개가 아니라, 그지? 두 가지 종류, 두 종류의 원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얘가 이제 물을 나타내는 무슨 모형이라 하면 되겠어? 원소 모형이라 하면 될까? 원자 모형이라 하면 될까? 그렇지, 원자 모형이라 해야겠죠. 왜? 그림으로 그려냈잖아. 입자를 이렇게 그렸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입자를 그렸으니까 이 입자 하나하나는 원소야, 원자야? 원자를 뜻하는 거야, 원자를. 그지? 그러면 물을 이루는 기본 성분의 종류를 물어볼게. 이번에는 기본 성분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무엇과 무엇? 산소 그리고 수소라는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 그래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 종류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원소라는 단어를 쓰면 되고, 하나하나 입자의 개수를 말하고 싶을 때에는 원자를 쓰면 된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물을 이루는 원소에는 기본 성분을 물어보는 거지. 기본 성분에는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어요. 이렇게만 서술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원자라는 단어를 써서 더 깊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물을 이루는 원소에는 수소와 산소가 있다, 이렇게만 작성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수소랑 산소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수소는 한 개고 산소가 두 개가 있으면 물인 건가? 싶잖아,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물이라는 정확한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다 보니 그 개수까지 얘기하고 싶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 개수까지 얘기하고 싶을 때는 원자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종류를 얘기하고 싶을 땐 원소, 입자에 대한 개수를 얘기하고 싶을 땐 원자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원소와 원자에 대한 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합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서로 조화롭게 합쳐진다라는 뜻이지. 조화롭게 합쳐진다라는 말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조화롭다는 그 비율을 말해요. 비율. 몇 대 몇의 비율로 라는 말을 줄여서 조화롭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풀이를 해보자면 화합물이라는 뜻은 몇 대 몇의 일정한 비율로 합하여져서 만들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 하면 되겠지. 그럼 앞서서 봤던 수소와 산소가 2대 1이라는 비율로 화합하여 합쳐져서 만들어진 물이지. 이 물도 화합물이라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비율이 있다라는 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우리 비례식이 작성되는 원리가 뭐야?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어야 이때 비로소 비율이 나오는 거지. 비례식이 나오는 거잖아. 단일한 물질 사이에서는 비례식이라는 게 있어? 똑같은 물질인데? 없단 말이야. 따라서 화합물의 정의를 들여다보면 두 종류 이상의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몇 종류 이상? 그렇지, 두 종류 이상. 단일 원자로서는 화합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화합물의 예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쌤이 한 두 가지를 1차 시 때는 제시를 했었고, 아마 제일 최근에 수업에서 여러 가지 화학식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화합물을 소개를 했을 겁니다. 이유 막론하고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쌤이 나눠준 유인물에 제시된 화학식 전부 다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메탄입니다. 메탄은 THANE, 어미에 붙은 ANE를 안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또는 애인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방식에 따라서 메테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메테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메테인이라고만 알려주시면 되지 왜 굳이 ANE, 안이라고 읽는 메탄까지 언급을 하십니까? 한다면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여러 참고서들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또 메탄이라고도 읽히는 또 참고서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서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실제 우리 생활용품 중에서도 ANE를 안이라고 읽는 그러한 물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뷰테인. 그걸 우리는 뷰테인 가스를 안 하고 뭐라 합니까? 그죠? 부탄가스를 한다, 그죠? 그래서 부탄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용어를 다 혼용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탄소, C는 탄소다, 그지? 이 탄소와 수소가 원자 모형을 보니까 몇 대 몇? 탄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이지. 비율이 나오고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물질이 합해졌네? 그렇지, 화합물이다, 그죠? 1대 4로 결합한 CH4, 얘가 바로 메테인이 되겠습니다. 이 작성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다, 그죠? 뒤에 PPT에 나오겠지만 먼저 한번 소개를 또 드리자면, 수학에서는 미지수 앞에 개수를 같은 크기로 적는다 했다, 그죠? 그러나 화학에서는 원소기호 뒤에 하단에다가 작은 첨자로 적는다라고 했어. 기억납니까?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수학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개수 1은 뭐 한다? 생략하죠. 1x를 안 하고 우리 뭐라 해? x를 하잖아요, 그죠? 1x 제곱이라 안 하고 x 제곱이라 한단 말이야. 그것처럼 여기도 탄소가 한 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측 하단에 1, 얘를 생략한답니다. C1H4라 적는 게 아니라 뭐라 적는다고? CH4 이렇게 적고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옆에 나와 있는 아세트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미에 붙은 산은 산성을 뜻한다 했다, 그죠? 산성 물질을 뜻한다 했고, 얘는 영어로 번역하면 어미에 뭐뭐익 애시드라고 적힌다 했어. 그래서 앞에 있는 물질명 아세트익 애시드니까 영어로는 아세틱 엑시드가 되겠지.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익 엑시드는 산이라고 읽으면 되고,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한글로 똑같이 따라 읽으면 뭐가 돼? ACET니까 아세트가 되지. 그래서 우리 국어로 변경을 하면 아세트산이라고 읽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자, 위에 있는 구조식을 보고 얘를 우리가 표현하는 화학식으로 작성을 해보자. 지금 탄소 C가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가 들어가 있지. 자, 우리 화학식을 보니까 C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맞습니까? 개수. 이 화학식을 보고서도 원자의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H 해볼까? H는 그럼 몇 개 있어? 먼저 구조식을 먼저 보자. 구조식 안에서 수소는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지. 자, 화학식 안에서도 수소가 선생님 2개밖에 없는데요. H가 뭘 봐야 돼? 그렇지, 개수를 봐야겠죠. H 밑에 지금 3이 있네. 몇 개 있다는 소리입니까? 3개.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총 몇 개? 3 플러스 1은 4개 되겠습니까? 마지막 O는 하나, 둘. 구조식에서도 2개, 예, 화학식에서도 2개. 그럼 이걸 가지고 쌤이 어떻게 문제화를 삼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아세트산의 화학식을 보고 아세트산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를 몇 가지인지 세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몇 가지? 그렇죠. 세 가지. 어떻게 세 개가 지겠죠? C 탄소, H 수소, O 산소 해서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다음, 얘를 하나의 분자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야. 우리 아직 분자는 얘기 안 했잖아, 그치? 분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우선 요걸 보고 이걸 한 분자라는데 이 화학식 안에서 총 원자의 개수를 세봐. 다시 총 원자의 개수, 원자의 전체 개수 말이야. C 하나, H 세 개, 또 C 하나, O 하나, O 하나, H 하나, 그지? 그럼 몇 개야? 4에다가 4를 더하니까 8개가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요런 식으로 화학식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원소 작성의 예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쌤이 쌤 유튜브 쇼츠에다가 올려놨지.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기호 그거 싹 다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된다. 우리 어차피 수업 시간에 이거는 활동 수업으로도 했기 때문에 지금쯤 이 시기쯤 돼서 아직 못 외우고 있다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전자배치 얼마 전에 시험 쳤는데 반별로 뭐 통과를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들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제는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아직 못 외웠다 그리고 번호 순서대로 못 외웠다 하는 친구들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전자배치 해보니까 왜 알아야 되는지 알겠죠. 번호를 모르면 무엇을 모른다. 그렇지. 양성자의 개수를 모른다. 또 전자의 개수를 모른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 녀석의 성질, 특성을 이해 못하지.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 얘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 들어와야 되는지, 몇 개 빠져야 되는지 모른다, 그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이온을 몰라. 얘가 이온화되었을 때 몇 가 양이온이고 몇 가 음이온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 궁극적으로. 그렇지. 어떤 물질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서 이 화합물이 되었다라는 걸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잖아, 그죠? 하나를 모르면 이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면 전체를 모른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꼭 계속 강조하지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쌤이 설명을 했던 거를 아마 필기해 놨을 겁니다. 그죠? 혹시나 필기 안 해놨다면 쌤이 그 필기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그 예시 문제를 한번 줬을 텐데 그죠? 왜 이 과학사를 알아야 되는지도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수업 시간 때. 문제 속에 보면 돌턴, 베리셀리우스 막 등장한다 그죠? 인물들이.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의 원소 기호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본 성분인 118가지의 원소의 종류들이 나온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파트 설명할 텐데 조금은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건 중세시대의 연금술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연금술사들이 하신 일들은 연금술이라 해서 금속을 이용해서 금을 재련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했다 했습니다. 연금술에 대한 건 사실 뒤에 연금술에 대한 기호 얘기할 때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그대로 더 뒤로 넘어가서 맨 처음에 이제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했죠.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다 물로 빚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엠페도클레스가 사원소설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의 결합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결합이 되고 그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이 다시 해체될 때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그 해체를 도와준다라고 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진화시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 연속설을 주장했다 했습니다. 이 사원소 잘 기억해야 된다, 그죠? 물, 불, 흙, 공기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술에 대한 기호를 얘기를 할 건데 중세 연금술 기호는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대부분이 이제 다 사용을 하지 않고 이것만 상징적으로 남게 되었는데, 자, 이 연금술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랬죠? 예, 통일성이 없어요. 보시면 어떤 건 동그란 원으로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건 뭐 숫자와 같은 모양으로 표현도 하고, 그죠? 뭐 다양한 뭐 상징적인 기호들이 너무 종류가 많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다 외울 거냔 말이지. 지금 원소기호 알파벳으로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렇게나 힘들어하는데, 그죠? 그래서 연금술은 너무 그 상징적인 기호들을 위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다, 복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그것만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색깔도 구분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색깔까지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술의 기호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연금술사 그리고 연금술의 기호가 이렇게 제시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화학의 기초, 그 근간을 찾아가면 바로 이 연금술이 나온다 했습니다. 처음으로 물질을 분석하고 그 성분을 파악해가지고 다른 물질로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런 호기심을 가졌던, 태도를 가졌던 그러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학의 시초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술사들이 언급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하다, 그죠? 이제 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고대 다양한 철학자들이 이렇게 사원소설을 주장하고 1600년 가량 그 내용이 지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현대에 넘어와서 로버트 보일이 처음으로 이제 아니다, 지구는 우리 우주의 만물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했습니다. 로버트 보일, 그죠? 그러나 이 보일은 또 연금술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어떤 기록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등장한 이제 화학자인 라부아지에가 처음으로 이제 약 33개 정도의 원소 종류를 제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시한 그 실험의 근간은 물을 분해하는 실험이랬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뭐 네 가지 원소 중에 이 물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원 소설에 입각하자면 더 이상 쪼개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라부아지에가 이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했다, 그죠? 주철간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빠르게 증발시켜 보니까 수소 그리고 산소라는 두 가지 기체가 발생하더라고요. 이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수소 그리고 산소에 대한 특성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분자 파트 넘어가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이 수소 그리고 산소로 분해가 되네 라는 것을 밝혀낸 거지.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완전하게 기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자, 이제 돌턴은 처음으로 무엇을 주장했다 했지? 그렇죠, 원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원소라는 개념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원자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돌턴의 이 원자설은 지금 PP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알갱이 입자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아까 원소 원자에 대한 차이를 구분했잖아요, 그죠? 드디어 이제 돌턴의 원자설이 등장함으로써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그리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자설의 첫 번째,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예, 돌턴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1번에 대한 주장은 맞습니까? 예,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그죠? 자, 어떻게 말하면은 보다 더 틀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냐?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완전히 틀린 문장이 되지. 자, 우리 수업 시간 했잖아요. 교과서에서도 있고, 원자 쪼개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어진다?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쪼개어진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내용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죠? 2번, 3번은 특히나 문제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쌤이 모형에 대한 문제를 제시할 때 이 돌턴의 원자설을 이용해서 이 모형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제시할 겁니다. 자, 같은 원소의 원자는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얘도 그림을 보면 전부 다 파란 색깔 크기가 똑같은 알갱이다, 그치? 크기는 알갱이의 크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질은 그렇죠. 색깔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지. 똑같은 크기의 파란 색깔 알갱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같은 원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3번은 다른 종류의 원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자의 지금 색깔을 달리 표현하면 되고, 지금 이 PPT에는 크기는 다르다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 문제를 쌤이 나중에 보여줄 건데 입자의 크기 또한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해 두세요. 5번을 보면 알겠죠? 얘랑 얘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그죠? 다른 종류의 원소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4번, 5번은 묶어가지고 쌤이 중3 때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4번은 뭐지? 질량 보존의 법칙.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자는 5번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 때 순환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쌤이 지금 하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물은 항상 수소 대 산소가 2대 1이다. 와, 쌤 1.9 도트는 약 2잖아요. 1.9 도트 대 1, 또 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사치가 거의 2에 가까우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학에서 안 된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같은 비율, 일정한 비율 2대 1을 만족해야 무엇이 된다? 물이 된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물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베르셀리우스의 원소기호. 자, 이게 현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소기호라고 했습니다. 자, 작성 방법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셀리우스는 알파벳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대신 원소의 이름을 알파벳을 따가지고 원소 기호를 만들 텐데, 여기서 따는 알파벳은 영어 명칭이 아니라, 그 물질의 영어 명칭이 아니라 라틴어 명칭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철은 찾아보니까 사전에 아이론 이렇게 돼 있던데요. 왜 철은 I가 아니고 F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 그죠? 라틴어를 사용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전부 다 밑에다가 작성을 해놓은 걸 보시면 수소, 하이드로젠이라 해서, 하이드로는 라틴어를 번역하면 물이란 뜻이라 했죠. 하이드로는 물, 그리고 어미에 붙은 뭐뭐 젠, 얘는 만들다, 영어로는 make라는 단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물을 만드는 물질이다가 되겠지. 물을 만드는 원소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수소라고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되는 것이고, 알파벳을 이용해서 원소 기호를 딸 때에는 1번 규칙, 첫 글자를 딴다. 첫 글자는 대문자로 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소는 원소 기호가 뭐다? H다. 그럼 산소는 옥시젠이니까 첫 글자 대문자를 딴다. O가 됩니다. 카본, 탄소는 첫 글자 C를 대문자로 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규칙이 발생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하자면, 자, 방금 앞서 봤던 탄소 뭡니까? 원소 기호 C, 그지? 자, 구리 봐봐. 쿠프리움이라고 하는 이 구리는 여 밑에 있는 가로 속에 있는 게 라틴어야. 얘를 가지고 원소 기호를 딸 겁니다. 자, 쿠프리움인데 얘도 첫 글자 대문자를 따려 하니까 뭡니까? 그죠? 대문자 C죠. 탄소랑 겹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겹칠 때는 중간 글자를 채택해서 두 번째 자리에 소문자로 작성을 하는 거야. U 이렇게. 그럼 쌤, 얘를 구리를 C라 하고 얘를 뭐 C, 뭐 A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뭐 C, R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뭐 C, B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중간 글자만 따면 되니까. 왜 이렇게 구리를 CU라 하고 탄소를 C라 합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예, 얘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얘가 대문자 C를 가져가고 얘는 이 자리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뒤에 발견된 애가 중간 글자를 따서 소문자로 표현하는 두 글자 원소 기호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철, 구리, 나트륨 얘네들 전부 다 뭐다? 후에 발견된 애들. 얘는 뭐보다 뒤에 발견된 애들. 그렇지, 플루오린보다. 구리는 방금 했다. 탄소보다. 그럼 나트륨, 소듐 얘는 그렇지, N, 질소보다 후에 발견된 애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원소 기호의 변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염금술, 그죠?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그린 기호를 이용했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않았다, 통일되지 않았다, 그죠? 돌턴도 기호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돌턴의 기호는 이분은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돌턴의 원자 모형은 동그라미잖아, 그치? 그래서 기호는 전부 다 동그라미 속에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요 안에 막 점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막 부채꼴 모양처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도 있고, 너무 통일성이 없는 거지. 이것도 복잡하고 사용하기 불편해서 현재 채택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르셀리우스가 드디어 알파벳을 이용한다라는 것으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소 기호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와서, 현대의 원소 기호는 멘델레예프라는 화학자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주기율표라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베르셀리우스는 원소 기호를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고,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정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1차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